결석을 하면 녹화를 꼭 해서 보내주는데요. 웬만하면 녹화를 하고 녹화할 거 없이 맨날 시험만 봤다 하면은 불러서 시험을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녹화해서 보내면 잘 안 보게 돼요. 자, 고전 시간 할게요. 고전 시간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고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고전을 고전한다 그러면 이제 언어 유희가 있어요. 학생이 처음 오잖아. 이제 예비고1이 아니라 2학 1, 2학년 돼서 오면은 이제 어떤 게 어렵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저는 고전이 어려워요 라고 하죠. 고전 시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학생, 고전 소설이 어려워요, 그리고 현대 소설이 어려워요, 현대 소설 그리고 현대 시, 그리고 고전 현대 소설, 그리고 현대 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현대 시가 어려워요, 저는 현대 소설이 어려워요, 고전 소설이 어려워요, 고전 시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게 입니다. 현대시가 어려워요 하는 애가 사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거고요. 고전시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애가 제일 못하는 애예요. 왜 그러냐? 고전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어휘 외우는 거 있죠? 그 어휘만 외우면 끝이에요. 읽을 수만 있으면 사실 주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주제가 거의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4개 정도밖에 없는 그 주제를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4개밖에 없는 거를 6개로 쪼개거나 8개로 쪼개기도 하고요. 저는 4개 정도면 끝난다 라고 하는 편이에요. 뭐 짧게, 더 적게 하면 2개 끝나요. 자, 한번 볼게요. 고전시가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충 그리고 우국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충 그리고 우국지정. 우국지정은 한자 성어죠. 써있습니다. 근심합니다.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자, 작가가 양반 사대부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양반이 쓴 시가 오랫도록 남아있습니다. 평민이 쓴 시는 오랫도록 남아있기 어려워요. 그래서 양반 사대부, 즉 남자가 쓴 남자가 쓴 시들이 오랫도록 남아있고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성리학, 다른 말로 유교겠죠? 빈칸에 유교. 이념을 드러낸 작품을 많이 씁니다. 양반 사대부, 쉬운 말로 하면 남자 양반들은요. 유교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유교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충입니다. 자, 충인데요. 임금님에게 하면 충이고요. 부모에게 하면 뭐게요? 네, 잘 들어요. 효입니다. 충과 효 2가지 같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계, 정치 세계겠죠? 정치 세계를 떠나 자연에서 은거, 속세를 떠나서 은거, 숨어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에서 숨어 있으면서 유유자적, 떠돌면서 자적, 편하게 사는 삶을 살면서도 누구를 잊지 않았을까요? 임금을 잊지 않았다 라는 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충 그리고 우국지정입니다. 자, 이거 누가 지었다고요? 남자 양반이요. 그쵸? 양반 다른 말로 3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사대부. 잘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2번째 2번 주제입니다. 사랑 그리고 뭐요? 연군 지정입니다. 군 하면 임금입니다. 연 하면 사랑하다 연자예요. 자, 임금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여성 작가일 수도 남자 양반일 수도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여성 작가의 고전시가 작품, 특히 기녀들이 대부분 짓는데요. 기녀의 작품이라면은 주제는 당연히 뭐? 사랑. 근데 사랑은요, 이루어졌을 때 사랑에 대한 시를 쓸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을 때 쓸 시간이 넘쳐나겠죠? 2번째 이별입니다. 그럼 이별하면 항상 뭐 어떤 감정이 떠오르겠어요? 네, 그리움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항상 상황에 대한 정서는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별의 상황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는 항상 일치하고요. 이 그리움일 때 우리가 남자 사람이 아닌, 그쵸? 임금에 대한 얘기일 때 계속 읽어볼게요.
옛날에도 사람 사는 이야기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양반 사대부가 작가인 경우에 임에 대한 사랑을 임금에 대한 신화의 충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 글자 연군 지정입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성미인곡, 삼미인곡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신광은 작년 1학년 때 했습니다. 이 송미인곡이라는 거는 양반 사대부 중에 유명한 사람 정철이 있어요. 정철이란 사람이 유배지에서 쓴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나 너무너무 그 남자 그리워해 라면서 두 여인의 대화인데요. 그 두 대화에서 결국 하고 싶은 그 남자는 임금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나 임금님 그리워한다 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연군지정의 시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요게 조금 심화됐다 라고 하면 오른쪽 넘어가 보시겠어요? 한 장 넘어가면은 자, 이게 그리움임인데요. 자, 그리움이 너무 강해지면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사랑과 그리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재할 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아까 얘기했던 내용. 그리움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인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점점 더 심화돼서 더 이상 원망으로 변하기도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시가 황기사라는 게 있고요. 고전시 중 만분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더 적어주세요. 만분가. 분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임금님이 유배 보냈는데 분이 가득 차요. 거의 없습니다. 임금님을 원망하면 목이 잘리거든요. 그래서 네, 만분가. 하나 더 하면 정과정. 이 정도입니다. 정과정, 만분가 두 개의 시만 임금님에 대한 잠깐만. 정과정은 특이한 게 최초의 유배 가사예요. 앞으로 해도 정과정, 뒤로 해도 정과정. 약간 앞으로 해도 이유리, 뒤로 해도 기울이 이런 느낌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 제가 생각한 세 번째 주제는 효인데요. 아까 충과 효 묶어서 한 번 1번 주제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자, 효도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교의 주제죠. 양반사대부는 충뿐만 아니라 효, 빈칸의 효를 강조하는 작품도 많습니다. 임금님께 충성해야 하듯이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한다는 성리학적, 유교적 가치관입니다. 효와 관련된 풍수, 지탄, 한자성어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그쵸?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는 너무 늦었다. 풍수지탄, 즉 부모님의 효도와 관련된 생물체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생명체인지 혹시 아시나요? 효도와 관련된 생명체, 새예요. 유명한 새. 효도와 유명한 새. 네,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한자성어도 하나 같이 적어둘게요. 반포지효,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그렇게 효도를 잘한답니다. 장 넘어가시면요. 고전시가 2번까지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쭉쭉 넘어가서 예시가 꽤 많거든요. 쭉쭉 한 2장 정도 더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고전시가 2번 주제가 나오고요. 거기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 나오죠. 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 유유자적 아까 한가롭게 그래서 떠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그냥 같은 한자예요.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안빈낙도 안분지족 요거 오른쪽 빈칸 채웁시다. 사대부가 작품에서 정말 자주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자연이죠. 시옷시옷 우리가 외웠죠. 자연의 반대말 속세. 그쵸? 속세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멀리하면 자연에서 묻혀 사는 안분, 안빈, 낙도 하는 것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때의 자연은 무슨 대상? 이응시 뭐겠어요? 네, 완상의 대상이다. 완자가 즐긴다 뜻입니다. 완상. 그럼 뒤에 피음리는 풍, 유. 잘 되겠죠?
이제 우리가 오늘 외웠던 이제 강호와 같은 것들 한자성 그런 거 기억을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삶의 현장이 있어요. 제가 이 어부 같은 거 할 때 가오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은 진짜 나 생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건데요. 자, 고전 시가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완상, 풍류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쵸? 그래서 생업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노동의 공간이란 얘기죠.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기 이후로 넘어가고요. 조선 후기와 전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선 전기와 후기라는 건 네, 잘했어요. 임진왜란입니다. 159. 159 있을 수 없다. 159이죠. 임진왜란 전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피폐해집니다. 10년 전쟁이었나 그랬죠. 전쟁을 10년 한다는 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 10년 전쟁을 하면서 양반들이 많이 몰락하게 돼요. 왜냐면은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그런 찐 양반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양반들이 많이 몰락하게 되고 신분제가 흔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죽고 사는데 신분이 중요하겠어요? 양반이면 뭐해? 죽으면 끝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되고 그 비속어도 되게 많이 늘어나요. 원래 갈이었거든요. 갈치, 생물자, 물고기. 갈치랑 똑같이 갈이었어. 칼이라고 하지 않고요. 근데 원래 또 갈치가 원래 갈이랑 비슷해서 갈치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이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에서 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의문론 하게 되면 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한 장 넘어가면 비판 있어요. 비판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평민들이 이제 살기 힘들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요. 조선 후기에 보통 시조, 사설 시조에서 많이 나오죠. 평민들의 작품 중에서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설 시조입니다.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 오리 를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풍자 잘못하면은 목 댕공인데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들어도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못해. 양반인데 돈이 더 많은 평민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 뭐 어쩔 건데 하면 이제 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탈로, 늙음을 한탄하는 겁니다. 동안이란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대부분 동안이죠. 요즘에 노안이라는 사람이 없지만 어쨌든 예전에도 그랬겠죠. 백발이 되어서 인생의 무엇을?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탈로입니다. 거의 다 고전 사설 시조인데요. 탈로가는 저희가 다루지 않아요. 교과서에서. 그리고 여기 딱 비판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뒷장 또 넘어가면은 네, 끝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설이 아니라 고전 시가의 주제예요. 다시 앞으로 고전 시가 1번 넘어오셔서요. 중요한 제재를 해볼게요. 현대시가 가장 어렵고 고전시가 가장 쉽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방금과 같은 내용 때문이에요. 주제를 한 3개 정도로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대부. 두 번째, 기념, 기생과 관련된 사랑. 세 번째는 풍자, 비판. 이렇게 3가지로 전 잡거든요. 자, 그럼 사대부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 뭐가 되고요? 충과 효가 관련될 수밖에 없겠죠. 충효를 나눠도 되는데요. 사실 시험에서 더 비중 있는 거는 충입니다. 왜냐면은 효도는 지가 집안에서 잘하면 되는 일인데 충은 널리 알려야 돼. 봐봐. 우리가 효도는 집안에서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하냐. 해봤자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주변에서 칭찬할 뿐이죠. 근데 충은요. 사회생활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사장님한테 잘해야 되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
집안에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 나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장님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니까 그거는 널리 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충에 대한 시를 더 많이 써요. 그럼 충에 대한 시를 쓰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대부는요. 사와 대부로 이루어진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나중에 또 확인할 거예요. 사는요. 선비고요. 대부는요. 정치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옆에다가 다시 써드릴게요. 사와 대부입니다. 자, 사는 뭐라고요?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요. 사는 선비 사자를 써요. 대부는 정치인이란 뜻이에요. 정치인. 그러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정치인이 속세에 있어야 될까요? 선비가 속세에 있어야 될까요? 무조건 한쪽은 속세에 있고요. 한쪽은 자연에 있을 겁니다. 어느 쪽? 네, 정치인이 아무래도 자연에 있어. 속세에 있어야겠죠. 그럼 선비가 반대로 자연에 있을 겁니다. 자, 속세란 말은요, 우리 요번에 외웠어요. 속세, 인세, 그쵸? 속세, 인세, 홍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단어들 이제 쭉 계열로 외우게 될 건데요. 속세에는요, 사실 누가 있고요? 임금이 있죠. 그러니까 속세가 늘 부정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사대부의 생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선비는 도대체 자연에서 뭘 하는 놈인데? 정치인은 속세에서 뭘 하는데? 이 개념을 어려운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유교 개념인데 수기, 치인이라고. 전 중딩 때 배운 도덕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요. 수기, 자신을 다스리고요. 치인, 남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선비는요, 스스로를 다스려요. 어디에서요? 자연에서요. 정치인, 치인이 말 그대로 들어가 있죠? 속세에 나아가서 남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 정치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마음에는 나는 내가 배운 것들을 남에게 봉사한다, 베푼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선비이자 치인, 베푸는 마음이 있는 거야. 나를 스스로를 수양하고 나아가서 베푼다라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냥 간단하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기치인이란 개념은 너무 어려우니까 자연에서는 도를 하십니까? 를 추구하고요. 속세에서는 열심히 정치인, 열심히 우리 사회생활하면 뭘 벌어? 내 돈을 벌죠. 이렇게. 그래서 라인을 맞췄습니다. 도를 추구하는 사람과 돈을 추구하는 사람. 이러면 오히려 쉽지 않나.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개념들이 이제 파생이 될 겁니다. 자, 선비는 어디에서? 자연에서. 그렇죠. 스스로를 수양해서 결국 도를 닦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를 하십니까의 도가 바로 이치입니다. 궁극적인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도를 하십니까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 그게 똑같은 건데요. 이치, 궁극적인 이치고요. 대부는 정치인으로서 속세, 인세에서 사대문 안에 있는 그 서울에서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서 사람들을 베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에서 도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돈을 원하지 않죠? 그럼 돈과 반대되는 개념들을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자연과 관련된 오늘 외운 단어 중에 뭐가 있어요? 강호가 있죠. 강호와 같은 단어 옆에 있던 것들 다 기억나세요? 임천 있었고요. 뭐였어요? 그죠? 강산 있고요. 또? 네, 청풍명월 같은 게 있죠. 요딴 것들이 다 자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 단계 나오면 이 사람 누구다? 선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외운 단어 중에 속세에 관련된 거 있었나요? 인생?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시험지가 여러분한테 있죠? 세상, 속세, 인생. 그러면 인생.
나중에 히읗까지 가면 홍진이라는 게 있어요. 붉은 먼지. 먼지 진짜.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사는 궁궐이 있거든요. 궁궐, 송비인국에 나오는 궁궐인데 무슨 문제 할까? 청산, 배곡경, 배곡경. 누각 이런 거 있어요. 구중궁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은 아 속세를 의미하는 거구나. 공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연에서 그쵸? 어떤 것들 가치를 추구하는 한자성어를 이제 얘기해보죠. 이 사람들 아까 방금 읽었던 거 있네요. 뭐 하면서? 유유? 네, 자적하면서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뭐야? 적당히 만족하는 안빈, 낙도, 안분, 네, 지족한다는 거죠.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대부는요 치열하게 살아요. 왜? 나의 가치, 내가 배운 도와 상대방이 배운 도는 충돌할 수밖에 없죠. 충돌하는 건 치열하게 살면서 돈을 벌죠. 돈을 번다는 점에서 나오는 한자성어 나와야죠. 부귀, 네, 공명. 네, 여러분 부귀 영화도 얘기하죠. 부귀 영화. 부귀 영화의 영화는요 보물이란 뜻이고요. 공명이란 뜻은 이름을 날린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효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유명해져서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효의 끝판왕은 여러분이 성공해서 유명해져서 이름을 날리는 것. 그것이 효의 끝판왕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귀공명, 부귀영화. 이런 것들 대충 돈 버는 것들과 관련된 것 나오면은 정치인이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 돈 쪽 나오면은 대부, 자연 쪽 나오면은 선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울 단어엔 지금 안 나오는데 언니들 외우는 건데 관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솔이라는 거는 등불이에요. 등불 즉 뭐지? 인위적으로 켜야 되는 거죠. 달은 자연적인 거죠. 그럼 자연적인 거는 사겠어 대부겠어? 사에 들어가죠. 달. 그래서 관솔 켜지 마라. 달 돌도 온다 라는 구절인데 그럼 관솔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쵸? 달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법적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충과 효 중에서 충에 관련된 이제 4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자, 고전에서 자연이 나왔다 라고 하면 주제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자연과 속세. 세 번째도 자연과 속세. 네 번째도 자연과 속세. 이렇게 됩니다. 자, 써놓고 나서 이제 표시해 봅시다. 사대부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자연은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네, 긍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부정이지 않아요. 자연만 나오면 자연은 긍정입니다. 나 자연 좋아. 연락 자연. 이렇게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자연만 나왔을 때 자연 좋아 라고 하는 경우. 두 번째입니다. 자연과 속세가 나왔어요. 그럼 얘기했죠. 이분법이라고요. 그럼 공, 차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차이점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쪽이 긍정이고 여기가 긍정이고 어디가 부정이고 네 여기가 부정이야. 그럼 뭐 한대요? 서로
차이점을 얘기하게 되죠. 자, 나 감호에 있는데 속세에 묻힌 분들 인해생이 어떠한가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게 돼요. 1, 2번 주제까지는 이해가 너무 잘 돼. 당연하겠지. 그치? 자연은 굉장히 속세 부정이. 근데 세 번째 뭐가 되냐면 속세가 긍정이 돼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깐 생각해보면 속세가 왜 긍정이 될까? 네, 긍정이 될 겁니다. 속세에 누가 있어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있는 자연에는 누가 없어? 네,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 그가 부재. 그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어 라고 하죠. 그럼 얘는 어디 가고 싶어? 자꾸만 나가고 싶죠. 이러한 시를 우리 방금 했냐 속, 린, 곡이라고 했죠. 그럼 화자가 있는 자연은 그냥 자연이 아니고요. 무슨 지가 되냐? 배지배지, 유배지가 됩니다. 그가 없는 이곳은 부정이에요. 그가 있는 그곳이 긍정입니다. 나가고 싶어요. 꺼내주세요.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시 아까 배웠네요. 네 글자로 무슨 지죠? 연군 지정의 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네 번째 주제 갑니다. 선생님, 이게 거의 끝 아니에요? 거의 끝이에요. 사실 3번 주제까지 하면은 여러분이 다룰 시는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시는 제가 볼 때 한 5% 미만? 제가 기억하는 거 어부단가 한 작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부단가 한 작품밖에 없는데요. 이거 외에는 유명하지 않은 작품만 있어요. 어떤 거냐? 자연 속에서 선비인 내가 자연 속에 있다가 야 속세 있는 노래 그렇게 정치면 안 되지 임마. 이쪽이 야 나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늙었어. 근데 자연 속에 들은 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가? 아니야. 뭐 나보다 잘하는 놈들 있겠지 뭐. 하면서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왔다 갔다 해 자꾸만. 그런 정치인들이 좀 많잖아요. 저 이제 정치 안 하겠습니다. 저 요번에 지면은 정치 절대 안 할 거예요. 라고 할 뻔. 이런 정치인들 많지. 그게 딱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한 이것이 바로 4번 주제입니다. 아마도 이런 주제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우구, 지정.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어부단가에서는 일단 그래요. 방금 얘기했듯이 퍼센티지로 하면은 사실 요렇게 요 위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시들도 다 저 위에 것들이고요. 가끔씩 유배지에서 속세를 그리워해요. 속세에는 왕도 있지만 누가 있어요? 부모님도 있죠? 그게 바로 효도에 관한 시가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이러한 그럼 3번하고 4번의 속성을 이해하려면 사대부, 양반이라는 인간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양반이라는 건 결국 세 글자로 사대부이기 때문에 자꾸만 속세를 나아가고 싶어 하거나 자연과 속세를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이 있더라 라는 게 아까 말한 고전시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대부가 쓴 시들. 근데 이거 아니라 만약에 조선 후기 사대부로 가면 뭐가 돼요? 그럼 이제 망한 거지. 망한 사대부가 되지. 그 중에 유명한 시가 누항사가 있습니다. 누항사는 너무 어려워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약간 제일 재밌는 부분이 그 약간 개딱지 같은 달팽이 같이 생긴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 안에 놓으니 거기에 걸린 농기구를 보니까 농기구만 졸라 좋은 거 사놨네. 괜히 사놨네. 싸. 이런 거지. 왜 약간 런닝 하려고 하는데 제가 런닝하기 전에 런닝 크루 등록해놓고
운동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운동화 막 20만 원짜리 뭐 호카 운동 이딴 거 사. 근데 막상 안 나가. 이런 느낌 있지. 그래서 운동화 쳐다보면서 아씨 운동화 뭐 괜히 샀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런 거 하다가 갑자기 소가 없어서 소 빌리러 갔다가 미안해 그 뒷집에서 꽁고기 주면서 소 빌려주겠는데 그 소 못 빌려. 뇌물상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들어. 이런 부분이 제일 재밌어. 나머지 재미없어. 그래서 잘 안 하거든 항상. 그런 정도? 조선 후기로 가는 양반씨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조선 후기 양반은 진짜 농부 같은 양반. 그래서 아이처럼 주제도 달라져. 두 번째 사랑시인데요. 사랑시는 사실 사랑보다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쓰고 이별이라고 읽는다. 사랑이라고 쓰고 이별이라고 읽는다. 사랑할 때는 사랑시를 쓸 일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할 때 일기 씁니까? 안 써요. 그쵸?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그렇게 막 글을 쓰게 돼. 그쵸? 막 인스타에 막 계속 막 이별했을 때 막 그 좋아요를 쓰고 괜히 막 감성 터져 글 쓰고 한단 말이지. 상태를 바꾸고 막 난리 쳐. 난리 나가지고. 왜? 이별했으니까. 그럼 이제 사랑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요거예요. 이별시의 제일 잡는 포인트는 임입니다. 님이라고 하죠. 고전시에서는. 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트를 쳐두세요. 그러면 시가 좀 쉬워집니다. 선생님 근데 이 님은요. 일부러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맞춰 쓴 건데요. 이 님은요. 사랑하는 사람, 연분, 임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님은 일단 하트를 쳐두고 읽다 보니까 뭐야 또 페이크 쳤네. 또 양반 이놈 또 여자인 척 했네. 아 진짜 연분이죠. 인 경우도 있고요. 진짜 여자가 쓴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거는 읽다 보면 나오는 거야. 근데 어쨌든 님이 나왔으면은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님에다가 하트 치고 읽으면은 이별시일 겁니다. 그게 쉬워요. 왜 이별시가 두 번째 주제를 잡아놨냐?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요. 사랑이에요. 이별입니다. 제일 재밌는 게 이별이고요. 어저께도 새벽 1시 반까지 애들 떠들다 갔다 그랬잖아. 10시에 수업 끝났는데 엽떡 먹고 12시 반까지 그리고 1시 반까지 전남친, 현남친 얘기 이런 거 하더라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한 교실에 있는 애를 헤어졌다가 한 교실에 딴 여자 만났는데 그 남자가 또 다시 얘기해. 그걸 보고 있는 나. 그죠? 그걸 보고 모른 척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애들이 막 너 선생님도 말했어? 그냥 선생님 알고 계시겠지. 모르겠냐? 네. 아니 보면 앞에서 막 서로 막 남자가 뿌자 하고 여자는 이런 보면 눈이 너무 서로 하는 게 막 복도에서 내가 남자애가 1반이고 여자애가 2반이야. 남자애한테 야 숙제 그냥 내가 다음번에 출제할 수 있으니까 가 이래. 근데 안 들어. 안 들려. 뭐라고? 안 들려. 이런 상태야. 내가 가라고 임마. 근데 안 들려. 여자애가 왔어. 그 여자가 쎄 어쩌고 해. 정수기 앞에서 떠들어. 야 들어가 숙제했어? 안 했대. 들어가. 남자는 여기. 나 똑같이 있고. 얘는 여기 데스크 있고. 들어가 이 새끼 안 가. 들어가 안 가. 왜? 이런 상태인데 모르겠냐고. 그래서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주제예요. 학교에서도 제일 쉽게 가르치는 주제고 그래서 이별시 그게 제일 재밌고 자주 나오고요. 세 번째 풍자가 언제 나오냐? 풍자가 아까 얘기했던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고요. 풍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풍자는요. 약자가 강자를 풍자한 내용이에요. 강자의 약자를 풍자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쵸? 강자는 약자를 풍자할 필요가 없어요. 죽이면 돼 그냥. 나가라. 그죠? 세상을 나가라. 나가라. 근데 약자는 강자를 그냥 조롱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의 최고조야. 그치? 그니까 조선 후기에서 가령 여자가 그죠? 남자를 그쵸? 조롱하거나 혹은 평민이 누구를? 네, 양반을 조롱하거나 이 정도입니다. 양반 이상 양인간이야 양반 이상을 조롱할 수 없어요. 임금 조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평민은 임금까지 가지 않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욕하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욕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욕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조선 전기 작품이긴 하지만 좋은 작품이 규원가입니다. 비판인데요. 규원가는요, 허난설원이라는 굉장히 똑똑한 인텔리 여인이 남편, 양아치 남편을 만나가지고 개고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평민이 양반을 조롱하는 내용은 계속 볼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나서는 아까 풍자, 늙음이죠. 자, 노인도요, 약자죠. 노인이 젊은이 보고, 야, 니들이 언제까지 젊을 줄 알아? 금방의 새끼들. 진짜 금방의 애놈들아 이렇게 하는 시가 있어요. 볼 때마다 쫄립니다. 아, 맞아, 맞지. 늙은 거 욕하지 말자. 하는 그런 내용. 풍자입니다. 대부분이 조선 후기고요. 그럼 조선 후기에는 사실 사설시조라고 해서 말이 길어지는 시조가 나오고요. 풍자가 나오고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에 풍자가 나오게 돼서 예를 들면 양반정, 토끼정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조선 후기에 나오게 돼요. 사실 시조나 소설이나 주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조나 소설이나 비슷한데 소설이 조금 더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냐 합치냐인데 저는 웬만하면 합쳐서 가르치자 쪽입니다. 왜냐면은 합치면은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생기고 그 카테고리에서 스스로 분화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계를 딱 잡아. 아, 뭐야? 시조의 주제는 사대부, 사랑과 이별, 통자 3개가 있어. 근데 사대부는 자연이 나왔을 때 주제 4개가 있어. 그쵸? 사랑은 입만 잡으면 돼. 풍자는 여자가 남자, 평민이 양반, 노인이 젊은이 같이 약자가 강자를 욕하는 거야. 끝입니다. 그 다음에 작품을 보면서 이거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 이거 어디 들어가? 임 나왔으면 여기. 그쵸? 근데 이 임이 임금이야? 그럼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풍자 비판이야? 여자가 남자야? 요거야? 요거야. 들어가면 끝입니다. 됐죠? 그리고 요 1번의 자연, 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요건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한번 작품 같이 볼게요. 어떤 작품이 있냐? 자, 아까 빈칸 같이 해갖고 퀴즈 있나요? 스텝 2의 퀴즈. 반중 조홍감이 좋아도 보이나다. 이런 거. 네, 요거 있죠. 자, 조홍감이 좋아도 보이는데 요거 설명해드릴게요. 현재로 풀을 해드리면은 누구 집에 놀러 가는데 감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와, 있는 쟁반 위의 감이 매우 맛있어 보이는구나. 첫 번째 줄이야. 두 번째 줄이 유자가 아니라도 그거 숨겨갈 만도 한데. 세 번째 줄이 숨겨가도 품어가도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서럽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자가 누군데? 라는 거 쓸게요. 유자 옆에 쓸게요. 전에 귤 훔쳐간 효자라고 쓸게요. 귤 훔친 효자. 몇 줄이나? 한장 넘기면 여기. 유자. 귤을 훔친 효자. 자, 그럼 어떤 내용이냐? 유자라는 사람이 있었어. 중국의 유자라는 놈이 유자가 하필이면 유자야 그럼 탱귤러 약간 이런 계열이잖아. 그래서 또 외우기도 쉬워. 유자가 귤을 훔쳐요. 그래서 누구네 중국인인데 중국 다른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귤이 너무 맛있게 있는 거야. 그 자기 엄마가 귤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가난했나 봐. 그래서 귤을 뭐, 아 편하게 있으세요 했는데 또 옷이 크잖아. 귤을 이렇게 넣은 거야. 넣어가지고는 가다가 이제 일 다 보고 아네 조심은 하우 하다가 부두둑 부두둑 하면 그래. 얼마나 저걸 이렇게 막 집주인이 아니 이걸 왜 훔쳐? 먹고 가라는 건데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먹고 가라고 한 거니까 먹어도 되고 가져가도 되는데 그걸 굳이 훔쳐가냐 이렇게 뭘 하니까 얘가 뭐라 하냐 집에 노모가 계시는데 귤을 좋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오 챙겨주마. 그래서 챙겨주고 소문을 낸 거지. 유자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그치 이거 가져갈 정도로 부모를 생각하더라. 어디서든지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이 깊은 사람이더라 라고 한 거야. 그런데 나도 어디를 갔더니 친구 집에 갔는데 감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는 뭘 좋아해? 감을 좋아하는 거야.
감을 보니까 감 진짜 맛있어 보인다. 우리 엄마 감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나도 유자처럼 훔쳐가 볼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난 훔쳐가 봤자 좋아할 사람이 없네. 뭐야, 난 이미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뜻이야. 그래서 서럽다는 뜻이야. 그래, 이게 뭐야? 어떤 주제야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지. 그치? 효도에 관련된 주제가 되는 거야. 사대부가 쓴 효도에 관련된 주제구나 되는 거죠. 써있죠? 그래서 효라고 가 위에다 효 한 글자 쓰시면 됩니다. 자, 나시가 좀 기니까 오른쪽에 다시 먼저 볼게요. 다시와 가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가시는 깔끔하게 세 줄이죠. 다시는 어이, 너, 한 이렇게가 세 줄인 거예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게 어이가 초장, 너가 중장입니다. 마지막에 맨 밑에 줄 있죠? 그게 종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중장이 대책 없이 길어진 애들을 사설 시조네. 중립 때 썼죠? 자, 그러면 이 사설 시조 한번 읽어볼까요? 왜 뭐다? 어이 뭐다? 무슨 일로 뭐다? 반복인데 조금 더 강해진 반복을 무슨 법을 했어요? 점층. 잘했으면 점층법 썼어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너 오는 길에부터 괄호로 묶어요. 무쇠로 앞에 괄호 묶을게요. 괄호 여세요. 내가 생각한 거. 야, 왜 못 오냐고. 뭐 때문에 못 오냐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야, 네가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뒤져놓고 괴놓고 괴 안에 결박해가지고 너 자물쇠를 싹싹 싹싹 김치로 말하는 아니면 못 오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라고 하죠. 열거법입니다. 그죠? 잠갔더냐까지로 괄호 닫으시면 돼요. 하루만에서 이거 외웠어요. 무쇠로 성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그죠? 집 놓고 집 안에 뒤지 놓고 뒤지 안에 자물쇠 넣고 싹싹김치를 잠가놓은 거 아니면은 그쵸? 이해가 안 돼. 밑에 있는 쌍배목 외걸쇠 용거목 자물쇠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너를 결박해 놓은 거 아니면은 네가 왜 그리 못 오려냐라고 하는 그쵸? 마찬가지 점층법인데다가 너가 못 오는 이유를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쇠로 성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뒤집어놓고 그죠? 마지막에 한 다리 이거 아래 아를 아라고 읽으면 돼요. 아나 으로 대충 읽습니다. 한 다리 30날이여니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으랴 라고 질문하죠. 없냐? 라고 질문하지만 없겠어 있겠어? 있겠죠. 서리법이겠죠. 야, 한 달이 30일인데 어떻게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냐? 라고 하는 거는 서리법이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왜 못 오냐? 라고 하면 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너라는 말이 있고요. 딱 어떤 상황이에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네, 2번의 상황이죠. 이별의 상황인 거죠. 이별의 상황이고. 이별인데 뭐야? 이 새끼 왜 못 와? 라고 하는 그쵸? 그거를 재밌게 했으니까 이게 바로 해합 이렇게 됩니다. 히읗 히읗 해합. 고전 사설 시조. 자, 2번 나시 갈게요. 나시. 반벽 푸른 등을 누굴 위하여 밝혔는고 이게 송미인국의 부분이거든요. 송미인국 뒷부분인데 자, 을려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도대체 내가 왜 못하러 집 밖에다 등 밝혀놨냐. 그리고 하루 종일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 내려갔다가 강가 갔다가 헤매고 오락가락 개 찾아다니고 하니까 어느덧 힘이 다해서 잠깐 잠에 들었더니 내 정성, 내 마음이 지극했던지 꿈속에 누굴 봤어? 임, 하트의 나이겠죠. 그럼 주제 뭐야? 임 나왔으니까? 그치, 이제 2번 주제, 이별의 상황이겠지. 그쵸? 그럼 어떤 이별인데 임과 어떻게 이별이고 뭐 어떤 상황인데 자, 근데 꿈속에 임을 봤는데 옥 같던 얼굴이 반 넘어 늙었어요. 옥이 돌멩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돌처럼 이게 아니라 고운 돌이야. 보석이야. 보석 같던 얼굴이 벌써 늙었구나 라고 혼자서 생각하는 거야. 왜 늙었겠어? 내가 없으니까 늙었겠지. 얘도 상상이 좀 짜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먹은 말씀을, 이때 말씀은 내 말이에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실컷 사뢰다. 오늘 외웠던 거죠? 아뢰다. 똑같은 뜻이에요. 사뢰다, 아뢰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근데 뭐야? 눈물이 났어요. 말씀을 어찌하며. 정을 못 풀고 목이 메었어요.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말을 결국 못했어. 근데 갑자기 방정 맞은 닭이 울어서 뭐야? 잠을 깨버렸습니다. 그럼 닭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겠지. 이놈의 닭새끼. 그죠?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되는 거죠? 그래서 허사로다. 헛일이다. 시옷비읍 꿈 이거죠. 이 임이 어디로 갔는가? 이임 하트 쳐놓으죠. 임 사라졌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만났는데 그것조차도 끝났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창밖을 열고 바라보니까 뭐야? 그쵸. 달 그림자. 그쵸. 날 쫓을 뿐이다. 근데 불쌍한 그림자를 여러분. 그럼 그림자가 불쌍하다는 건 사실 누가 불쌍하다? 내가 불쌍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에 메모 쳐두시면 됩니다. 이 그림자를요. 감정이입으로 보기도 하고 객관적 상관물로 보기도 합니다. 객상 적어두시면 돼요. 결국 내가 불쌍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 뭐 어떤 생각해? 이럴 거면 차라리 사라져. 스여디어. 나이가 죽어가지고 달빛이나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계신 창 안에 비추고 싶구나 라고 해. 왜? 내가 창문 열었잖아. 근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잖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뭐가 됐겠어? 아침이 됐겠어? 밤이 됐겠어? 밤이 됐겠지. 밤이 돼서 이제 잠깐 잠들었지. 잠들 깨니까 뭐야? 또 밤이겠지. 창문 열면 뭐가 떠있어? 달이 떠있지. 그러니까 달 보면서 차라리 저 달처럼 내가 떠가지고는 여기 달빛처럼 해가지고 임 계시는 곳에 저 달처럼 비추고 싶구나 라고 해요. 약간 스토킹하고 싶구나. 약간 관저 헤헤 쟤 모르겠지 헤헤 하고 싶구나 하는 거야. 그걸 이제 다 들었던 을녀가 댓글에 마지막 줄 각시님 이건 다른 여자야. 감녀입니다. 마지막 줄. 이건 감녀가 대답을 하는 거야. 각시님 달은커녕 구준비나 대소서 이거는 감녀 다른 여자가 대답을 해줘. 그럼 이거 두 명이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무슨 거야? 무슨 책? 대화체가 되는 거야. 뭐라 그래? 뭐라고 대답해줘? 야 지긋지긋하다 진짜. 너 진짜 지긋지긋해. 야 달은 됐고 달 꺼져. 야 구준비나 대라고 해. 구준비는 약간 그 태풍 칠 때 내리는 비 있죠? 소나기. 그래가지고 초적초적이야. 쫙쫙 이거야. 그래가지고 쫙쫙 웃었는데 막 앞으로 쳐 비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름에 계속 유파인 다니면 알게 될 거예요. 우산을 쓰는데 비가 앞으로 와. 그래서 내가 용산은 약간 그 우비를 하나 제공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거든요. 제주도 가면 우비 팔아. 그거 사와. 그래서 이게 앞으로서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비가 되라는 거지. 그래서 너를 각인시켜라 이거야. 이게 아니라 왕! 그래서 왕! 어우씨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런 느낌을 가라 이거지. 지긋지긋하다 너 진짜 하면서 그렇게 가라. 그래서 나걸과 구준비가 적극적인 게 다르죠. 나걸은 전혀 소극적이야. 나 혼자 사야지? 이런 느낌이고 쟤 모르겠지? 이런 느낌이라면 구준비는 쫙쫙 모를 수가 없어. 그죠? 비가 앞에서 들이치는데 모르면 바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 소극적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 웃기는 건요. 이제 달기 웃기는 거고요. 꿈도 웃기고요. 하여간 웃긴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중에 여러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밤볕 푸른 등인데요. 푸른 등도 사실 객관적 상관물로 잡기도 하거든요. 푸른 등이 뭐냐면 우리 아파트 현관등 있지. 바깥에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등 그거야.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만 그게 켜지잖아. 그거야. 그래서 손님이 안 올 때는 안 켜지고 손님이 온다 할 때 켜놓는 등이에요. 그래서 손님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등이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밝혀놓은 거 이거? 임, 그죠? 임한테 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찾아오세요 라고 밝아놓은 거야. 근데 안 오고 그 괜히 등이만 괜히 전기만 낭비한 셈이 된 거야. 왜 이거 왜? 그때 올해 이제 하루 왼중에 산에 올랐다가 강가 갔다가 다 돌아졌는데 불 계속 켜져 있는 거야. 왜 켜놓은 거야 씨. 끄고 들어오는 거야. 힘들어 죽겠네.
잠드는 거죠. 이런 느낌.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민이고.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주제. 그렇죠? 사랑과 이별. 근데 연결돼서 결국 연군지정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작가가 남자거든요. 그래서 연군지정의 시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시. 네, 이거 내가 할 일만 닦을 뿐이언저. 이거 잠깐만요. 이거 뭐지? 이거 윤선도가 쓴 거 아니에요? 윤선도가 쓴 시인데요. 자, 즐거우나 슬프나 즐거우나 대조죠? 그러면은 슬프나 즐거우나 대조.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나왔죠. 그럼 옳다는 건 좋다는 거죠. 외다는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 왼손 있죠? 왼손이 잘못된 손, 그른 손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하고 겸상을 안 했어요. 양반들. 그래서 왼손은 다 고쳤다 얘기하죠.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저. 그 밖에 연함은 우리 요번에 이응이 있었나요? 연함은 여러 가지의 그쵸? 여러 남은 그 밖에 것들을 굳이 분별할 줄이 이 실에 있다 없다? 없다. 네, 서리법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은 결국 즐겁든 슬프든 옳든 틀렸든 내가 할 일만 할 뿐이지 그 밖에 여러 일들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그 밖에 연함은 일은 긍정, 부정? 부정이 됩니다. 세모 쳐놓을게요. 일단. 자, 망령되다라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단어긴 해요. 망령되다. 내 일이 약간 망쪽, 그쵸? 망한 것을 내가 모르겠는가? 모른다, 안다? 안다는 거죠. 서리법이죠. 계속 설이에요. 이 마음 어리다. 어리다. 중기 때 썼거든. 어리다. 무슨 뜻? 옛날에는 어리다. 훈민정음 사전. 나 이를 위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어리다? 어리석다. 그쵸? 어리석은. 그쵸? 어리다. 어리석은. 어리석은. 이 마음이 어리석기도. 이마트에 가야겠죠? 그래서 내 일 망한 줄 내가 모르겠냐. 그쵸? 나도 내일 내가 한 거 망한 거 알아. 근데 내가 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전부 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누가 뭐라고 그쵸? 일러도 말해도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헤아려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옆에서 내 남친한테 자꾸 쭝얼쭝얼 된 놈이 있는 거야. 걔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러겠죠. 약간 간사한 기집애 되고 있어. 옆에서 가르치. 그런 년이 있어도 당신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라는 그쵸?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함수. 추, 가을 추예요. 가을 성입니다. 진호루 뭔지 몰라요. 대충 호수, 호, 가운데자, 호자 읽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호할 때 호자거든요. 그러면은 화자는 속세에 있어, 자연에 있어? 네, 대충 자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자연 속, 그쵸? 자연 속에서 울면서 얘다. 얘다 오늘 했죠? 얘다. 무슨 뜻이야? 가다, 살아가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울면서 가는 저 시내야, 시냇물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누구야 하면 무조건 말, 건, 방입니다. 그럼 자연물한테 말 걸면은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닌 애한테 사람처럼 말 걸고 있으니까 의인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울면서 가는 저 시내야, 시냇물은 울 수가 없죠. 누가 오는 거겠어요? 네, 작가, 화자가 오는 거겠죠? 그럼 무슨 이입? 감정이입인 거죠. 그러면 가을날 울면서 가는 저 시냇물아 무슨 일로 무슨 허리라 무슨 뭘 하느라 주야 그쵸 아침 저녁으로 흐르느냐 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내 뜻을 쫓아서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시냇물아 너는 뭐하러 아침 저녁에 흐르니? 너도 나처럼 임을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칠 줄 모르고 흐르니?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회생활 잘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아 나도 당신을 아침 저녁으로 생각해요. 아까 그거 아니야? 그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것은
그쵸?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다. 거의 이 수준이에요, 진짜. 정말 미친 사람들. 그쵸? 사회생활 말렙들. 사수 갑니다. 산입니다. 산. 왜 산자죠?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반복이네요. 반복은요, 운율 형성도 있지만 의미상 뭐가 돼요? 네, 강조가 되죠. 그럼 얼마나 길고 얼마나 멀다는 거야. 그쵸? 근데 어버이 부모님이죠. Father and mother, mother and father. 그리는요, 그리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많고, many many. 뒤에 하다도요, 많다는 뜻이에요. 히읗 가면 나중에 합니다. 히읗.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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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many를 4번 했어.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산도 멀고요, 물도 많고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부모님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요. 그러면은 몇 번 주제래? 몇 번 주제? 1번 주제 중에 효도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기러기는 울고 울고. 아! 기러기 울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뭐야 이거? 그죠? 감정이입, 의입. 마찬가지. 자, 삼수에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침 저녁으로 생각한다 얘기했죠? 사수에서는 누구 그리워한다? 부모님. 그쵸? 그럼 삼수의 주제 한 글자라고 하면 뭐야? 슈. 사수. 주제 한 글자라면 히읗, 효. 잘했어요. 그럼 오수 한번 읽어볼게요. 그쵸. 이게 절충하는 거죠? 부모님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어. 근데 이거 봐봐. 더 중요해. 내가 부모님 그리워하는 게 미친 듯이 많다 했잖아, 사수에. 근데 오수가 미친 게 뭐냐면 부모님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어. 근데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대. 그래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 수준이래. 미친 사람. 사회생활 진짜 미쳤죠, 윤선도. 얼마나 풀려나고 싶었으면. 저는 가끔 윤선들을 볼 때마다 짠하면서 대단하다 생각해요. 돈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샤바샤바 했는데 심지어 안 풀어준 그 당시 왕이 정말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수에서 삼수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샤바샤바한 느낌이 아니잖아. 근데 아침 저녁으로 제가 당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그리고 이수는 저 좀 억울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 잘 생각해주세요. 이거였다. 근데 사수에 뜬금없이 부모님 얘기를 해. 뭐야 새끼니? 이런 느낌이지? 왜 갑자기 부모님 얘기를? 부모님 너무너무 그리워요. 멀리 있어서. 하지만 제 뜻은 많고 많고 너무 많고 이렇게 했어. 근데 오수에 저 사실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지. 하지만 임금님에 대한 것은 그치 타고난 게 아니지만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불충, 그것이 효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수 볼 때마다 윤선도는 진짜 끝까지 봐야 된다. 이것이 윤선도의 신이다. 오수는요, 이렇게 연시조라고 하죠. 1, 2, 3, 4, 오수. 각각의 시가 주제가 조금씩 다르죠. 어떤 건 충, 어떤 건 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수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자라고 하면은 충에 가까운 내용이겠죠. 네, 그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뒷장에 있죠. 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요 문제 제가 또 빼놨네요. 뒤에 또 넘어가면 고전시가 2번 넘어가시면 내용 한번 볼게요. 비판하는 내용 한번 읽고 탈로 한번 읽고요. 조금 이거 힘들지 사실. 힘들지. 한 5분 정도 쉬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죠. 영상도 너무 길면 올리기 힘들어.